자, 우리 세 번째 수업인데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 지배가 끝났는데요. 자, 우리에게 광복은 어떤 의미였냐? 끊임없는 독립운동 전개의 결과였죠. 세 개의 단체 기억하죠? 건국동맹, 조선독립동맹, 임시정부, 충칭의 임시정부 세 개. 자, 그리고 연합국이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줬던 것. 최초가 카이로 회담이었고요. 그리고 얘를 재확인했던 게 포츠담 회담이었죠. 이렇게 또한 소련을 일본 전쟁이 끌어들였던 얄타 회담까지. 그래서 연합국이 승리해서 우리에게 독립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때 얄타 회담에서 끌어들인 소련이 군대를 가지고 만주 쪽에 있었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점차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했냐?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계 단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단체는 바로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이었겠죠. 그 건국동맹 이끌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려운현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일본도 자신들이 패망할 걸 알고 있었고 당시에 패망할 걸 준비했던 일본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때 그 식민지 총독부에서 찾아간 게 바로 여운형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물론 여운형 선생은 사회주의자 맞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도자로 꼽고 있었던 사람이 여운형 선생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서 여운형 선생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 좀 도망갈 수 있게 길을 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운형 선생이 조선 건국동맹을 통해서 이미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광복과 동시에 바로 우리 여운형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바로 바꿨습니다. 건국동맹을.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회주의자였던 여운형 선생이 사회주의자들만 운영한 게 아니라 안재홍이라고 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와 함께 좌우 합작의 모습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어떻게 건국을 할 것인가 미리 건국 강령, 법칙 같은 거, 어떤 법 같은 의미의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강령까지 이미 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국 각지에 지부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왜 이런 걸 미리 만들었냐면 바로 치안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식민지배가 끝나고 일본이 도망간대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물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친일파도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내 재산 찾고 싶고 막 혼란해요. 이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앙행정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치안대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고 면사무소 같은 행정조직까지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뭔가 북쪽에서는요. 소련군이 내려오고 있고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바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 스스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이 국가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소련군이 북한을 계속 내려오는 거, 북한까지 내려온 걸 만주에 있는 일본군 다 도망가고 없애버리고 하니까 소련군이 계속 내려오니까 뭔가 미국은 아직 지금 일본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나 어디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어디요? 나 38도선이요. 그래요? 그럼 거기 우선 멈춰. 38도. 임의로 잠시 38도선을 기준으로 우선 내려오고 있었던 소련군은 우리가 이걸 기준이죠. 북한 지역. 이걸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나눠서 분할 점령하자라고 소련이 받아들여서 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그냥 이때는 임시선이었어요. 38도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임시로 그었던 이 선이 역사를 바꾸게 되겠죠. 자,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분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선생님 왜 분정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36년 동안 식민지를 겪었던 조선이 바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린 충분히 뭐가 있었죠? 조선인민공화국이 있었죠. 이게 있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은 미군정은 특히나 자신들이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고요. 미군정이 직접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요 일제 식민지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친일 경찰 그대로 다시 보기 됐고요. 다시 근무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즉 예전에서 조선 총독부 행정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아요.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들어오고 싶어도요. 네가 정부를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와야지만 받아들이겠다. 그 김구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요.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조선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시기에 남한은 다소 혼란한 상황이 전개돼요. 특히나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북한 쪽에서는요. 소련은 실제로 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인민공화국에서 만들었던 게 인민위원회였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그대로 활용해요. 오케이 니들이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세력이 좀 사회주의 성향에 맞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뭐 소련이 착해서 이렇다기보다는 색깔이 맞고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줬고 행정권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주로 공산주의 세력을 후원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주의 세력들은 탄압을 받아서 소곤정 시기에 민족주의 세력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고 해서 계속 미군정 할 수 있겠어요? 소군정 이거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은 그냥 연합국들이 자신들이 뭐 그 전쟁을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곁다리로 잠시 이렇게 들어왔던 거지만 드디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우리 한반도 문제만 회의하기 위해서 열린 회담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무회의예요.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곳에서는요.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 수장들이 나와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진짜 너무 궁금하겠죠. 그게 이제 1945년 12월에 열렸는데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먼저 보도를 냈어요. 뭐라고 보도했냐면 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라는 신문 보도로 때려버린 거예요. 언론에서 먼저. 모스크바의 회의 내용만 기다리고 있었던 한반도의 민중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붕괴해요. 아 저 소련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소련 네가 만든 신탁 통치라고 하면서 막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우리는 신탁 통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싫어 더 이상 우리는 독립을 달라. 그래서 반탁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 사회주의 계열, 자익 계열 모두 이 보도를 보고 다 같이 반탁운동, 신탁 통치 안 돼 반탁운동을 했는데 자 모스크바 3상회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소련군이 소련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막 반응이 너무 한반도 사람 소련 너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랬더니 니네가 신탁 통치 주장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회의 내용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지우고 볼게요. 자, 모스크바 3상 외무 회의 정말 중요한데요. 자, 회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때 소련이 얘기해 나 모스크바 3상에서 신탁 통치 얘기한 적도 없었어. 난 즉각 독립을 얘기했고 오히려 미국이 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전문입니다. 자, 보세요. 외부 장관 회의의 결과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이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당시에 1945년 12월에 열렸던 이 회의에요. 당시 미군정이 정치 정당을 조사했더니 몇백 개가 등록을 한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정부고 뭐가 정치인이고 뭘 할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되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를 선별하겠다, 도와주겠다. 워낙에 식민통치 오래 겪었으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 그 임시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탁통치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임시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의 내용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회의 내용을 알게 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우리가 이제 좌익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은요. 이 회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모스크바 3상 회의 내용 총체적 지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한반도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삼상회의 내용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말 안타깝게 우리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익은 계속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보다는 신탁 통치에 좀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계속 신탁 통치 반대를 합니다. 선생님이 뒤로 가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익은 여전히 물론 우리 민족 지도자들도 이걸 바래서 독립운동한 걸 아니니까 대표님 김구든 이승만이든 안 돼, 신탁 통치 안 돼 이런 운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해방 전국의 친일파들이요, 너 친일파지?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좀 우쭐우쭐 하다가 이 전국을 이용해서 나는 반탁이야 라고 하면 신탁 통치 반대 하면서 너 친일파지? 라고 물어보면 너 사회주의자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신탁 통치 하고 싶지? 이렇게 자기가 했던 친일을 이 전국의 혼란을 이용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반탁을 주장하다가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보고 난 뒤에 이 내용 좋다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잘못된 책들에는 마치 좌익이 찬탁을 했다 이렇게 된 찬탁한 적은 없어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적은 없고 총체적으로 이 내용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 이후에 한반도에는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너무 심화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동아일보는 왜 그런 오보를 냈을까? 그게 전 세계 언론사에 몇 대 오보로 꼽힐 만큼 우리 역사를 바꾼 잘못된 보도였고요. 그리고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논리는 너 친일했지? 라고 물어보면 당시에 반탁을 하면서 처음 잘못 알려준 게 있으니까 즉 반탁 운동이 반소 운동이 됐고 반사회주의 운동이 된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너 친일했니? 라고 물어보면 너 사회주의야? 이렇게 물어봤던 게 이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좌익들은요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 땅에 좌익과 우익이 쫙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상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현대사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